2024년 봄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오 씨는 아버지의 퇴직 기념 자리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무려 32년을 일하셨죠. 입사에서 정년까지 한 곳에서 평생을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었던 시대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회사의 로고가 박힌 기념 시계를 받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순간은 32년간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이자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이 32년의 생존을 보장하는 공식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퇴직 기념 자리에서 아들 오 씨는 조용히 자신을 계산해봤습니다. 38살인 그는 지금 5번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군데를 더 옮길지 알 수 없는 이 현실은 아버지처럼 한 곳에서 32년을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과연 개인의 실패인지 아니면 시대가 바꾼 구조적 필연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의 소멸은 사실 수년 전부터 예견된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고용 생태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파괴하는 쓰나미처럼 다가왔습니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더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평생 직장 시대가 왜 끝났는지를 정확히 해체해야만 새로운 시대의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가능했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견고하고 느렸던 산업의 시간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끈 자동차, 반도체, 조선과 같은 대기업들은 수십 년간 같은 산업 구조 안에서 느리게 변화했습니다. 기업은 오랫동안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했고 직원들은 한 번 배운 기술로 수십 년간 동일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AI의 등장은 기술 주기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었습니다. 어제의 핵심 역량이 오늘날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며 과거의 견고한 기반이 AI의 거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조직 특화 지식의 내재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회사 기밀이라 불리던 관행, 업계의 불문율, 거래처와의 관계 등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쌓이는 조직 특화 지식이었습니다. 오래 머문 직원이 곧 회사의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고 이는 그 직원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직 특화 지식의 상당 부분이 AI 시스템과 사내 클라우드로 이전되면서 오래된 직원만이 알던 정보의 독점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지식이 개인에게서 시스템으로 옮겨간 것이죠. 평생 직장을 가능하게 했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연공서열 임금 구조였습니다. 이는 초반에 낮은 임금을 후반에 고연봉으로 보상받는 장기 근속 장려 구조였죠. 하지만 AI 시대의 현재 기준은 근속 연수보다 AI 도구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높은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 평생 직장을 지탱했던 새 기둥, 즉 점진적 성장의 산업 속도, 개인 경험 내재화의 지식 권력,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체계가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이제는 파괴적 혁신의 산업 속도, 시스템 자산화의 지식 권력, 그리고 역량과 결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명함이 곧 나였던 단순함입니다. 삼성맨, 현대인처럼 회사 이름이 곧 개인의 사회적 계급이자 30년을 지속하는 흔들림 없는 정체성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라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았죠. 하지만 이제 소속이 수시로 변하는 시대의 38세 직장인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회사 밖에서 증명하고 정의해야 하는 정체성의 재정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것은 삶을 기획하게 했던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평생 직장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예측 가능한 미래였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의 방패를 토대로 우리는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설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안전망이 증발하면서 방패가 사라졌고 직업적 불안은 삶 전체의 구조적 불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상담사 윤 씨는 예전엔 잘릴까봐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선택지는 많은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린다고 말하며 이 변화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사라진 것은 인생을 함께하던 동료라는 서사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늙어가며 인생의 중요 순간을 공유하던 전우로서의 동료 관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잦은 이직과 리모트 워크, 그리고 기업 경제의 확산은 깊은 유대감 대신 필요에 의해 결합하고 흩어지는 얕고 기능적인 관계로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직장 내에서 철저히 고립된 개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평생 직장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고용 질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프로젝트 단위의 해처 모이기입니다. 마치 영화 제작 크루처럼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이고 완성 후 즉각 해산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IT 업계를 넘어 제조업, 서비스업, 마케팅 등 전 산업군으로 일반화되고 있죠. 이제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를 즉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 즉 플러그 앤 플레이 역량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고용 질서의 두 번째는 설라인에서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한 분야에서 한 회사의 사다리를 오르는 선형적인 경력만을 인정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일관성 없음이나 조직 부적응의 징후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직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경험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압도적인 유연성과 적응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고용 질서는 N개의 소속과 리스크 분산입니다. 하나의 전일제 고용주에게 자신의 생존을 100% 의탁하지 않는 구조죠. 이는 AI 도구의 발전 덕분에 더욱 현실화되었습니다. AI 도구가 기획, 실행, 디자인 등 다인분의 업무를 개인 혼자서 소화할 수 있게 하면서 엔잡러가 가능해졌습니다. UX 디자이너 하 씨의 사례처럼 한 개의 메인 클라이언트와 두 곳의 월 단위 리테이너 계약을 통해 한 곳의 계약이 종료되어도 타격이 없는 구조적 리스크 분산, 즉 해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붕괴된 안전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축은 바로 역량입니다. 불안정의 시대가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안정을 쟁취하는 공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안정성 원천이 회사의 존속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대체 불가능한 역량에서 찾습니다. 소속된 기관이나 직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방식에서 사내 조직이나 부서가 아니라 느슨하지만 강력한 외부 커뮤니티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회사가 없어져도 나의 능력은 남고 그 능력이 다음 기회를 강제한다는 믿음,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안전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 다니십니까? 대신 어떤 문제를 푸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서로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맨, 카카오 직원과 같이 명사로 규정되던 소속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동사버브형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여 누구의 어떤 불편함을 어떤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자기 정의이자 회사 타이틀을 제거했을 때 남는 순수한 나의 기능과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이력서입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는 결코 소속감과 연대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장이 채워주지 못하는 소속감과 연대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터디,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롭게 재건됩니다. 아버지가 32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던 방식은 끝났지만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만든다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백지 위에서 이제 당신만의 생존과 성장의 궤적을 스스로 설계하며 새로운 별자리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